우피치 미술관 작품으로 1423년 피렌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 그림일까요? 아니면 중세 그림일까요? 해답을 찾아 지금 시작합니다. 피렌체에서 시작하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피렌체 이다입니다. 7번째 이야기. 고전의 이것을 부활시킨 르네상스 미술. 오늘은 우피치 미술관의 대표 작품 동방박사의 경배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화가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가 1423년 피렌체 산타 트리니타 예배당을 위해 그립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해석에 따라 그림에 대한 감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 작품을 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주제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3명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인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무릎에 앉힌 어머니 마리아는 길게 늘어진 몸, 부드럽게 숙인 고개와 유연한 곡선으로 그리는 고딕 양식의 전형입니다. 중세 고딕 양식 그림이네요. 3명의 박사들은 왕처럼 묘사했습니다. 왕관, 금빛 번쩍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박사들은 이 그림이 정말 사치스럽게 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박사 일행을 따르는 행렬에는 말들과 사람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고 원근법이 없어 아직 르네상스 그림은 아니죠. 그림의 주인은 피렌체 당시 가장 부유했던 상인 팔라 스트로치, 빨간 옷 중앙에 있고요. 왼쪽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입니다. 이 그림은 화려한 장식의 절정을 이룬 중세 후기, 국제 고딕 양식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에 대한 감상이 되시나요? 그림을 통해 잘 나가던 1400년대 피렌체의 경제를 알 수 있고 화려하고 정교한 기술과 당시 가장 뛰어난 작가 솜씨를 눈으로 감상할 수 있죠. 국제 고딕 양식은 다양한 장식 기술과 세밀화가 돋보이죠. 그럼 돈과 기술로만 치장된 그림이었을까요? 사실 르네상스 미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림입니다.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 보일까요? 이 그림, 르네상스 미술 그 길목에 놓인 그림입니다. 그림이 제작된 같은 시기 피렌체 그림들입니다. 마사초의 재단화와 베아토 안젤리코의 그림은 중앙의 주인공, 좌우의 성인들이 균형감 있게 서 있고 장식하는 의상들과 경건한 분위기로 비슷하죠. 당시 피렌체 양식입니다. 젠틸레 그림은 피렌체 양식과 많이 다르네요. 우피치 미술관에 같은 방에 전시된 로렌조 모나코의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곡선의 긴 몸을 그리는 국제 고딕 양식으로 화려한 색의 의상들이지만 금박을 입히진 않았죠. 다른 작품과 젠틸레 그림이 가장 다른 점은 그림 배경에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을 부활시킨 겁니다. 부활시켰다는 고전의 무엇 중 하나가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쓰여진 그리스 고전 문학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입니다. 트로이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적은 서사시죠. 이 책에 등장하는 아킬레스의 방패입니다. 작가 호메로스는 18장에 87절을 할애하며 이 방패 모양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후대 사람들이 그 글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지도록 한 장면 한 장면을 상세하게 글로 묘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 묘사 방법이 고대 그리스 문학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을 엑프라시스라 합니다. 엑프라시스. 엑프라시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미지를 글로 묘사하는 방법, 즉 고대 그리스 문학의 그림 묘사 방법입니다.
중세 미술이 상징을 주로 그린다면 르네상스 미술은 다양한 묘사를 통해 인간 세상을 그려냅니다. 그림이란 어떤 것을 묘사한다는 이 단순한 방법, 고대 그리스의 전통이었던 거죠. 묘사라는 그리스 전통이 그림에서 부활하는 길을 열어준 피렌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의 후원자 팔라 스트로치입니다. 그의 저택은 여전히 피렌체 시내에 있습니다. 그는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연간 세금만 4만 5천 피오린이라는 큰 금액을 낼 정도로 부유했다고 하죠. 내가 피렌체 재력가 지성의 끝판왕. 그는 돈 말고도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나 그리스어 좀 읽어. 피렌체는 당시 그리스어 열풍이 불었는데 그는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어 석학을 모셔와 비싼 학비를 내며 그리스어를 배웠으며 그리스 문화 원전을 비싸게 사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생생한 묘사법을 그림으로 주문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림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이분 취미가 르네상스에 큰 도움이 된 셈이죠. 젠틸레다 파브리아노는 1400년대 초반에 밀라노와 파비아, 베네치아에서 활동한 화가로 뛰어난 솜씨로 궁정 화가가 되어 밀라노의 비스콘티 가문과 베네치아 두칼레 궁에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후원자는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 이 그림을 주문한 것이죠. 사실 그는 피렌체 화가가 아니며 피렌체에 이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죠.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이 그림에 담겨 있는지 볼까요? 세 개의 아치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로 예언하는 별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박사들의 여행 행렬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 화면에 4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 스토리텔링 장면입니다. 한편 첫 장면에서 한 남자의 얼굴을 뭉개는 나쁜 사람 있죠. 구세주가 오기 이전 포악한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죠. 많은 동물들과 새들, 말들의 생생한 묘사는 관찰을 통해 그려진 자연의 모습입니다. 값비싼 비단 옷감들은 인간 사회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 묘사법 ekphrasis 르네상스의 고전 중 2가지가 이렇게 부활됩니다. 고전 문학의 스토리텔링, 즉 기승전결의 문학을 그림으로, 그리고 고전 문학의 생생한 묘사법, 그림에 담긴 생생한 묘사의 아름다움, ekphrasis를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이 그림은 르네상스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금세공 기술과 장식적인 의미를 넘어 고대 그리스 문학이 어떻게 르네상스 미술로 부활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것을 말이죠. 묘사를 위해 고대인들은 인간 세상을 관찰했죠. 동방 박사들의 분주하고 떠들썩한 행렬이 그려지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그들이 축적한 부의 풍요로움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가진 묘사의 힘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고대 그리스의 일리아드의 가슴 뛰는 영웅들의 감정이 그림 속에 묘사된 다양한 인물들의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고대의 문학을 그림으로 부활시키는 작품.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가 된 피렌체의 화가 마사초, 그의 놀랍도록 생생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작품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